초역세권 상가라도 이젠 신규 상가 분양은 절대 받지 마세요. 8월에 입주 시작이었는데 아직도 너무 텅텅 비어있는 복합 건물을 가봤는데요. 왜 상가 분양을 절대 받지 말라는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오랫동안 상가 중개를 하면서 자영업의 고충을 잘 알아요. 저도 30대에 멋모르고 전공도 아닌 음식점을 크게 운영했다가 집 하나 날려먹은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차인분들이 상가를 구하러 오면 여러 얘기를 많이 나눠봐요. 오늘 오픈한 상가에 예쁜 꽃바구니 주문해서 새로운 도전을 응원한다는 카드를 써서 방문했죠. 아이들 대학을 가게 되니까 전공을 살려서 좀 더 큰 사업으로 도전해 보는 분인데 오픈 준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가 더 어려울 거라는 걸 전 알죠. 그런 반면에 다른 상가 임차인이 다녀갔는데 그 상가는 카페로 오픈한 후 1년 영업을 채 못하고 아예 만기가 다 되는 지금까지 문을 닫고 영업을 안 하고 월세만 까먹고 있었거든요. 어쩌면 좋을지 싶더라고요. 이렇게 이미 7, 8년 된 상가들도 소비 패턴이 바뀌어 호불호가 달라져요. 서울의 유명 상권들도 바뀌어가듯이요. 강남역이나 핫한 홍대에서 요즘엔 성수동이나 힙지로라는 별명이 붙은 을지로 골목이 뜬다면서요. 지하철역의 역세권이면 무조건 장사가 잘 되는 시대는 지났어요. 미용실이나 먹는 것은 그래도 방문 고객이 있지만 판매시설, 예를 들면 화장품, 의류, 액세서리 판매, 이런 판매점들은 코로나 이후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지나면 나아질 줄 알고 버텼는데 오히려 요즘 로드샵들이 가게를 내놓는 게 늘었거든요. 오늘은 수원시청역에 유동인구 많고 예전에 갤러리아 백화점이었던 자리에 올 8월 입주를 시작한 복합 상가 건물에 다녀와 봤어요. 꼭 이 건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역세권 상권도 무너지는 현실을 담아보려고 하거든요. 이 건물은 초역세권이기도 하지만 수원에서 인계동은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고 상권이 제일 발달한 곳이었어요. 근데 2, 3년 전에 비하면 유동인구가 확 줄어든 느낌이었어요. 그런 요지에 오래된 백화점을 철거하고 들어온 복합 건물인데 공실이 길 것 같아요. 몇 년 전 분양 당시에는 부동산이 미쳤나 싶을 정도로 가격이 오르고 매수자들이 몰려다니는 때였어요. 그 당시 사무실 방문하는 고객들이 저희보다 정보가 더 많더라고요. 안 보고도 막 매수하고 또 다른 쪽 매물을 보러 우르르 몰려가고. 그때 생활형 숙박시설과 복합 상가로 분양했던 건물이에요. 아시죠? 요즘 생활형 숙박시설이 강제 이해금 문제로 분양받은 분들이 길거리에 나와 시위한다는 걸요. 분양 당시 지인들이 물어볼 때 불법적 요소가 많으니 하지 말라고 말렸어요. 그랬더니 그땐 프리미엄 받고 넘긴 사람도 있다는데 하면서 괜히 저 때문에 좋은 투자 기회 놓쳤다고 뭐라고 하던 그런 물건들이죠. 맞아요. 불법이든 편법이든 부동산은 타이밍 잘 맞추는 사람이 승리자죠. 그러나 그렇게 맞춘다는 건 주식을 바닥에 사서 고점에 팔고 싶은 마음과 똑같아요. 이런 문제덩어리인 생활형 숙박시설이 함께 있는 복합 상가이다 보니 상가 입점은 더 힘들 거예요. 분양 당시 광고나 유튜브에도 대박 분양이라고 막 광고하던 그런 생활형 숙박시설이에요. 일명 생숙. 이 생숙에 아직 입주가 3분의 1도 안 된 상태이고 이제 마이너스 피해 계약금 포기하는 매물도 많아졌어요. 그러니 기본 인구도 없고 아무리 역세권이라 해도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상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요즘은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들도 한가한 느낌이던데 더욱이 내부 상가들은 노출이 전혀 안 되고 복합 상가 또는 테마 상가들은
집합 건물 안에 들어있어서 그 건물의 상권에 큰 영향을 받아요. 도로를 끼고 있는 건물들의 상가보다 접근성이 더 떨어지는 거죠. 요즘은 목적성을 갖고 딱 내비를 찍고 그 상가만 방문하는 편이에요. 그곳에 와서 주변 상가까지 다 방문하는 스타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구석에 숨어있는 점포라도 소문이 나는 곳이면 손님들은 어떻게든 그곳만 찾아와요. 이런 복합상가는 메가급 이슈가 아니면 한 번 방문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 안에서 나 혼자 아무리 잘하려 해도 상권의 영향을 다른 건물에 비해서 훨씬 많이 받아요. 평당 1억 넘게 분양한 상가를 너무 작게 잘라서 분양했어요. 당연하겠죠? 10평짜리로 10억 정도 분양을 여러 개 해야 사람들이 그 정도 금액으로 여러 명이 분양을 받을 거 아니에요. 상가가 10억이 넘어가면 부담되니까. 요즘 상가들은 대략 10평 전으로 잘라서 분양을 해요. 그 작은 평수에서 얼마나 번다고. 대로변을 낀 상가들은 분양가가 더 높아요. 분양회사에선 좋은 업종을 잘 구성한다고 영화관도 넣고 프랜차이즈도 막 입주한다고 하고 계약을 하지만 막상 입주 시점에는 성사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프랜차이즈도 상권 분석을 해서 타산이 맞아야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스타벅스도 취소됐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많은 상가를 뭘로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도시 상가는 10년 이상 가야지 상권이 생긴다고 손님들께 말해왔는데 이젠 10년이 지나도 분양가에 맞는 수익률은 택도 없겠어요. 화폐 가치가 엄청 떨어져서 그 작은 10평에서 월세가 400~500만 원 나오면 모를까. 개인적으로 왜 이런 상가를 분양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공인중개사들은 잘 추천 안 하고 보통 분양 직원들이 분양하죠. 건축비 오른다고 아파트 분양가만 올리지 말고 제대로 조사해서 꼭 필요한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분명 노후 대비 목적으로 상가 분양 받으리 많거든요. 그렇게 분양 받은 분들 하소연 들으면 솔직히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해보려는 것도 부동산 투자처를 막 소개한다기보다 그런 사람들은 너무 많으니까요. 제발 이런 투자만큼은 하지 마시라고 알려주고 싶어요.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영상을 잘 준비해 볼게요. 저에겐 응원이 되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